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 3단 결선은 그랬는데, 자, 여기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용으로 사용되는 결선이 있어요. 이 결선이 바로 뭐냐면 델타 Y 결선. 요건 승합용이고,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은 강압용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볼까요? 자,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인장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겠는가 그랬는데, 감소시키는 비율은 20%죠. 그죠? 그리고 유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80%예요. 잘 구분하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슬립이 0일 때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그랬는데,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는 1-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 ns죠. 요게 바로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의 차예요. 그걸 슬립이라고 해요. 자, 슬립이 0이면 자,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함정이 있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전압이 200V이고 C1이 10마이크로패럿, C2가 5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을 했대요. 병렬로 접속을 한 경우 C2에 분배되는 전압은 그랬는데, 병렬이면 뭐가 일정해요?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하죠. 그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가해준 전압이 그대로 C2에도 C1에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 자, 지선 시험 잘 나오죠? 자, 지지물의 강도 보강해 주는 게 바로 지선인데요. 이 지선은 안전율하고 인장하중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전율은 2. 다시 할게.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은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지선은 지지물의 강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게 바로 지선인데, 철탑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어서 나와요. 지선은 안전율이 있어요. 안전율이 2.5 이상이죠. 그죠? 여기 조건에 보면 허용 인정하중 요것도 시험 나와요. 4.31 kN 이상. 그리고 철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 다음,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매입용 콘센트 도면 기호는 그랬는데, 매입용 콘센트는 극이 2극이니까 이렇게 두 개 점으로 찍어주고요. 벽에 매입이 되니까 이렇게 빗변을 칠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1번은 스위치예요. 전멸기. 2번은 전구예요. 백열 전구. 그 다음에 요건 점검구.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자, 37번은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분권 전동기는 토크가 식이 어떻게 돼요? 토크 타우가 K 파이의 A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기자 전류인데 그냥 전기자 전류에 비례해요. 자승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자,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전기자의 골고루 분포시켜주기 위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이 철심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자속을 전기자에 공급을 해주는데, 전기자에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때 전기자에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갭을 띄워. 이 갭을 뭐라 한다? 공극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공극.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9번. 자, 39번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그랬는데요. 2차 효율 구하는 식은 바로 1- 슬립 또는 동기속도분의 자, 회전속도. 자, 이렇게 되죠. 자,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0번 보겠습니다. 자, 40번은 성냥, 석유류, 셀룰로이드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가연성 위험물질이면 자, 위험이 조금 세겠죠. 그죠? 그래서 아닌 것 하고 물어보면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 외에 나머지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문제를 보면 예전에는 여기를 2.0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2.6으로 살짝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도 2.0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애자공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자,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한데 그림과 같이 아이 한 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 Lm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미소 자기장 델 H는 얼마인가? 이 식을 정의한 게 바로 비호사발의 법칙인데 이 식이 뭐냐면 4파이 아래 제곱분의 I 미소 길이 델 L에 여기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42번. 자,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관계. 자, 대응관계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자, 이 전기회로에, 여기 전기회로 값이죠? 그 다음에 요건 자기회로 값인데, 자, 기전력과 대응되는 게 뭐예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원천, 기자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가 아니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43번.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자, 43번은 변압기 내부의 고장 발생 시 발생하는 기름의 흐름 변화를 검출하는 부홀즈 계정기. 부홀즈 계정기는요, 기름이 열화가 되면 유증기를 검출해주는 계정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부홀즈 계정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볼까요? 자, 44번은 15매 저항 5개를 접속하여 가장 최소로 얻을 수 있는 저항값은 몇 옴인가 그랬습니다. 자, 가장 최소로 얻으려면 당연히 병렬이죠. 그죠? 자, 병렬 접속이에요. 이때 합성 저항값은 자, 하나 값이 15옴이라면 요거의 개수 5로 나눠줘서 합성 저항 구할 수가 있어요. 5분의 10 하니까 몇 옴? 2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다음 문제. 자, 삼상 유도전등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슬립 측정이 필요 없죠. 자,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은 다 해당이 돼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자, 이 문제는 2회차 때도 출제가 됐는데, 자, 저압 수전 방식 중 단상 3선식은 원래는 평형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평형이 조금만 벗어났다고 부하가 구동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득이한 경우 설비 불평형률을 바로 40% 이내로 자,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형이 40%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47번. 자, 세변의 저항 RA, RB, RC가 15옴인 Y 결선 회로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델타 결선으로 변형했을 때 각변의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Y 결선일 때 저항값과 델타 결선일 때 저항값을 비교한 게 있어요. 자, 델타 값이 Y 값보다 3배 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하나 값이 15옴이니까 얼마? 45옴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자, 수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델타가 Y의 3배.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볼게요. 자, 48번은 금속 덕트를 취급자 이외에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설치했을 때 지지점 거리는 그랬는데요. 이 금속 덕트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지점 거리가 3m 이하마다 철선으로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접촉 우려가 없으면 수직으로 배치한 경우는 이때는 완화가 돼서 2배로 해서 6m 이하마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볼까요? 자, 49번은 2극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운전하려는 8극 발전기 회전수는 몇 rpm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파수 안 줘줬어요. 그죠? 2극 3600인데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병렬운전 조건은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자, 60Hz 기준으로 2극이면 몇 rpm? 3600rpm, 주파수는 60Hz예요. 아예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풀 때 시간 걸리니까. 알겠죠? 원래는 이 식으로 풀어야 돼요. 동기 속도 구하는 식이, 속도 구하는 식이 P분의 120F고, F로 정리하면 F는, 자, 나머지 좌변을 이항시키니까 120분의 N 곱하기 P로 대입시키면 120 곱하기 3600의 극수 1을 곱하면 2극으로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3600이면 60Hz 바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도 60Hz 적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8극일 때. 자, 속도 얼마? 이걸 N2라고 할게요. P.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하면 900rpm 나오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에 안 풀죠.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0번은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력 위상 차는 그랬는데요. 자, RL 직렬 회로의 전압 전력 위상 차는 임피던스를 알면 풀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의 XL인데 이 XL이 바로 오메가로 계산되면 J의 오메가 L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실수와 허수의 위상 차는 실수가 R이고 허수가 오메가 L일 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전압전류 위상차. 그래서 탄젠트 취하면 R분의 오메가 L 나오겠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1번 보겠습니다. 51번은 보기 순서를 바꿨어요. 이것도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다음 중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게 바로 무슨 형? 반발 기동형이죠. 그죠? 반발 기동형 꼭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볼게요. 자, 52번은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라면 이때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그랬는데요. 자, 발전기 단자 전압은 기전력보다 당연히 작죠. 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자, 발전기 단자 전압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기전력이 110.4 여기에 IA가 전기자 전류 104 곱하기 0.1 하면 요게 10.4죠. 여기서 10.4 빼면 몇 볼트? 100볼트요. 자, 이 계산 문제 보면 대부분 10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53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됐던 문제예요. 복소수 A가 있는데 A가 스몰 a 플러스 J의 P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요거의 절대값과 위상은 얼마인가? 이거는 벡터 복소수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요 절대값은 루트 실수 A제곱 플러스 허수 B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리자면 아까 임피던스 그린 거 똑같아요. 실수 A, 허수 B가 되겠고 빗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제곱 회합.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에 세타는 요게 세타인데 요렇게 탄젠트 세타를 취하면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 아닙니까? 그럼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세타를 읽을 때 아크 탄젠트 요렇게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쪽으로 이항이 됐다는 뜻에서 아크 탄젠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몇 번이에요? 빗변의 길이와 위상 세타 맞는 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볼게요. 자, 54번은 220V 1.5kW 전구를 20시간 점등했다면 전력량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전력량 잘 보면 전력의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hour로 주어졌잖아요. 시간을 그냥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단위만 해석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죠. 전력량 W는 자, PT인데 이때 P가 1.5kW에 hour니까 20시간 그대로 곱하면 얼마 나와요? 30 나오나요? 30kWh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55번 문제 볼게요. 자, 55번은 자체 인덕턴스 0.1헨리에 5A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축적되는 전자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랬는데 축적되는 전자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이것도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숫자가 항상 바뀌어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자, L이 얼마? 인덕턴스 0.1에다가 전류가 5A죠. 5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자, 얼마 나오나요? 1.25 나와요? 1.25 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볼게요. 자, 요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자, 전하량이 주어졌고요. 전하량. 그 다음에 뭘 구하라? 힘의 세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힘의 세기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이건 법칙인데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의 제곱분의 Q1의 Q2 공식이에요. 쿨롱의 법칙. 자, 대입시켜보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의 거리가 2m죠. 2의 제곱분의 전하량 2개 곱하면 돼요. 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요거하고 약분되고요. 자, 72로 나오죠. 상수만 따지면. 그래서 얼마? 7.2가 되겠네요. 7.2 뉴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볼게요. (57번) 볼게요. 자, 57번은 다음과 같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작 원선의 결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이 그림 보시면 요게 A1, B1, C1, A2, B2, C2 그 다음에 여기 C4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극수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삼상이니까 삼상이라고 언급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상에 극이 몇 개? 사극. 삼상 사극에 여기에 공통점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 콧멍이 돼 있죠? 여기 바로 중성점이에요. 중성점. 여기를 Y결선으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상 사극의 무슨 결선? Y결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죠. 58번 볼게요. 4번이요.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기능사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뭐 출제위원이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보면 자, 이 삼상 평형 델타 결선 부하 회로에 R이 접속이 되어 있다. 델타 결선 되어 있대요. 이때 삼상 평형전압 V볼트를 가는데 한 선이 단선이 된 경우 선 하나가 만약 단선이 됐다면 소비전력은 단선되기 전 소비전력의 몇 배가 되겠는가? 단선이 되고 나면 소비전력이 몇 배로 줄어들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건데요.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부하만 그려볼게요. 부하에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R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전압을 V볼트를 이렇게 가했다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이거를 P의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단선전
소비 전력. 자, R 똑같이 V볼트가해서 병렬로 되어 있어요. 세대가. 그러면 R분의 V제곱의 3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단선전 전력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런데 단선이 되면, 하나가 단선이 되면 이무적으로 하나 잘라도,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돼요. 하나가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가 끊어졌다고 볼게요. 이렇게 끊어지면 요거 없어지면서 요거 직렬되네요. 그죠? 이 R, 여기 R, 전압 V볼트 똑같이 병렬로 들어가잖아요. 단선 후 어떻게 돼요? 단선 후에 소비 전력, 이걸 P2라고 하겠습니다. P2는 R로 V가 공급이 되면 소비 전력 R분의 V제곱 하나와 여기에 2R이 V가 가해지면 2R분의 V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몇 배로 감소하느냐. 그럼 얘가 분모 2니까 얘도 분모 2로 만들어 볼까요? 통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분모를 똑같이 2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2R 공통, 요거는 더하면 3V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단선전 전력 P1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선전 전력의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사 치고는 기사 문제 수준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답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얼마로 줄어든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볼게요. 자, 59번은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 측 배선의 제어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그랬는데요. 자, 2차 측 제어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은 교통신호등은 300볼트예요. 300볼트.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누전 차단기를 자, 시설하는데 자, 몇 볼트를 초과했을 때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가? 그때는 몇 볼트? 150볼트.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란 말이 들어가면 이때는 150. 알겠죠? 누전 차단기 5짜리잖아요. 이렇게 5를 찾으시라고요. 자, 구분하세요, 문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볼게요. 자, 60번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저압 가공전선은 자, 400V 이하에서는 인입용 절연전선과 전선의 굵기가 똑같아요. 400V 이하에서는 2.6mm 이상 경동선을 쓰거나 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DV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400V를 초과하면 저압 가공전선에서는 400V가 만약 초과하잖아요. 얘가 초과를 하면 자, 4.0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되 여기서 DV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DV는 전선이 약해요. 절연이 약해서 400V 초과하면 DV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틀린 설명이 뭘까요? 틀린 설명이 바로 400V 초과했는데 인입용을 썼대요. 이게 틀린 설명이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드렸는데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자 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실기 개강을 7월 달에 하니까 개강 날짜 잘 보고 잘 접수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